이번 주말에 PL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곧 유럽 대항전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 보니까 뭐 슈퍼컵 이런 데는 관중들도 다시 좀 불러 모으려는 것 같고, 어쨌거나 뭐 유럽 축구는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개막도 되고 그러니까 일정들이 나오잖아요. 다들 난립니다. 토트넘 일정 못 됐다고. 왜 스노우볼 개굴러 갔다고? 그러니까 아스날이 FA컵을 우승을 하면서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진출에는 이미 확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바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2차 예선을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FA컵 우승을 하면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트로피를 하나 겟하고 북런던 더비 라이벌한테 빅엿을 선사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일정이 개똥이에요. 자 일단은 그러니까 아스날이 첼시를 이겼죠. 그렇죠. 그 결승에서 네. 사실 뭐 이제 첼시가 좀 더 우세하다는 예측이 많았죠. 많았습니다만 네. 어찌 됐건 우승을 했고 이 리그 순위로 아스날은 사실 유럽 대항전 진출이 불가능했어요. 아예 안 됐죠. 끝난 상황이었는데 FA컵 우승을 딱 해버리면서 유로파리그 본선 진출 티켓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아스날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아스날의 또 전통의 이 북런던 라이벌인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2차 예선으로 밀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선 티켓이 이제 두 장이잖아요. 5위와 6위. 근데 이 어떻게 보면 5위를 차지한 레스터 시티 그리고 이제 FA컵 우승을 한 아스날이 이거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위가 이제 토트넘인데 원래는 이 두 팀이 본선에 이제 진출을 했어야 되지만 그렇죠. 어찌 됐건 컵 대회 우승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또 첼시가 됐다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맞아요. 달라지는데 아스날이 됐기 때문에 어찌 됐건 유로파리그 본선은 아스날과 레스터 그리고 2차에서는 토트넘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정이 이게 유로파는 안 그래도 사실 어떻게 따지면 유럽 중심부에 있는 리그들보다 먼데 떨어진 데로 갈 가능성이 큰데 오히려 원정은 챔스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선은 더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스타트한 다음에 9월 초반이랑 11월까지 보면 일정이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엉망진창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토트넘의 이 초반 지옥 같은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최근에 예정된 경기는 현지 시간 기준으로 9월 13일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입니다. 에버튼도 지금 하메스 오피셜을 띄웠단 말이야. 네. 알랑도 나왔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이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러운 상대예요, 이제 에버튼. 아 당연히 부담스럽죠. 안첼로티 에버튼인데. 아니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없을 때도 사실 에버튼은 부담이야. 마르코 실바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제껴. 안첼로티가 오고 나서는 분명히 위협이 되는 팀 중에 하나였고. 던컨 퍼거슨 때도 부담이야. 아 그렇죠. 왜냐면 안첼로티가 던컨 퍼거슨이 살짝 꾸려놓은 그 전술의 기틀을 그렇게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잘 듣는데요. 네, 중간다리 역할을 퍼거슨이 잘해주나 봐. 자 그래서 어찌됐건 안첼로티 에버튼을 만나게 되고 이 경기가 끝나면 17일에 4일 뒤죠. 여기부터 시작이다 이제. 유로파리그 2차 예선 로코모티브 플로브디프라는 팀이랑 단판 원정 경기를 치르러 갑니다.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 불가리아. 이 플로브디프라는 도시랑 런던이 제가 구글맵스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 비행기로 3시간 10분 거리예요. 그러면 아주 가까운 데는 아닌 거죠? 비행기로 3시간 10분이면 이거는 그래도 제법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3시간 10분 걸리는 데가 약간 동남아 쪽이 3시간 정도 걸리지 않나? 그거보다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아, 더 걸리나? 한 네. 4-5시간 걸리나? 근데 이렇게 바르셀로나에서 라스팔마스 있죠? 거기가 3시간 반 걸리거든요. 아, 진짜 멀구나. 네, 되게 멀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랬어요. 3시간 반 정도의 거리였고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먼 데까지 원정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공항 이동 시간이 있죠. 그렇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짐 붙이는 시간 또 따로 있겠죠. 거기에 이제 내려서 또 호텔까지 이동해야죠. 그리고 이제 뭐 짐 풀고 어쩌고 하면 이게 시간이 훨씬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사실 대부분 이런 어려운 원정길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빅클럽들이 이기고 와요, 일반적으로는. 네, 맞아요. 근데 그 우리 대표팀 호주 원정이나 장거리 비행 갔다 온 선수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힘들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행기를 뭐 많이 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히든 투어 때문에 두바이 한번 갔을 때 그게 한 9시간인가 10시간 한 갔어요. 네, 맞아요. 그 정도 걸려요, 두바이까지. 근데 물론 선수들이 타는 비행기가 좀 더 넓겠지. 네. 좌석도 더 좋은 데겠고. 근데 일단 몸이 이렇게 굳어진 상태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석이 넓어도 그 선수들은 일단 체구 자체가 되게 큰 선수들이 크고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부담이야. 예.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아시아 없어요. 선수들이 MSD 때 고생 많이 하잖아. 엄청 왔다 갔다 해야 하면서. 되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 불가리아와의 경기 단판 승부입니다. 단판을 치르러 가고 이
17일날 이거 갔다 오면은 20일에 소트는 원정이 있어요. 바로 며칠 뒤야. 홈 경기도 아니고 원정이에요. 네. 원정. 그래서 그리고 소트 원정을 가야 되는데. 하스리틀 원정은 빡세.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빡센 일정인데 이것만으로도 소트 원정- 충분히 힘들어. 네. 근데 소트 원정 끝나고 나서가 진짜 죽음의 일정입니다. 자, 일단 20일에 소트 원정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22일 혹은 23일에 레이튼 아니면 플리머스와 리그컵 경기를 위해서 또 원정 경기를 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하루 미뤄지면은 좀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4일에 유로파리그 3라운드 원정이 또 있어요. 토트넘이 그러면 불가리아에 가서 이제 승전보를 올리고 와야겠죠. 그렇지. 근데 나 개인적으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이거 물론 이게 되게 PL 클럽 위주의 생각인지도 몰라요. 근데 리그컵은 나는 올해는 혹여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일정이 막 미뤄지고 뒤틀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지없이 진행을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하브리그 팀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운영이 되게 어려워졌지만 이런 클럽들이랑 경기하면서 생기는 부가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케이 하겠지만 리그컵이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위상이 많이 낮아진 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트로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위상이 낮은 게 리그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대회도 많이 생겼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 각 그러니까 팀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면 이거는 풀로테를 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불가리아 원정 승리하면 24일에 유로파리그 3라운드 원정 떠나야 되고 그리고 갔다 와서 26일날 뉴캐슬이랑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향후 일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요. 너무 이게 타이트하다 보면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거가. 근데 이게 조정을 하면 물론 요때는 좋지만 이게 약간 조삼모사인 게 나중에 가면 어디 가서 거기가 또 어려워질 때도 어차피 있어.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컵 대회 이런 데 올라가고 있다면 이게 기분은 좋은데 몸은 힘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올해는 특히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뉴캐슬 홈 경기 끝나잖아요. 그러면 리그컵 3라운드에서 이기면 29일 혹은 30일에 대회 4라운드를 또 치러야 됩니다. 리그컵 너무 빡세.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끝이 아닌 게 이게 딱 끝나면 29일 혹은 30일이잖아요. 10월 1일에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토트넘이 3차 예선까지 승리를 쭉 했을 시를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가지 않겠어요. 저도 갈 것 같아요. 가야지. 예, 그 토트넘 정도 클럽이 사실 못 간다는 게 조금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축구공은 동국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만. 이거는 지켜봐야 돼요. 자, 그래서 3차 예선까지 승리를 하면 10월 1일에 유로파리그 이제 최종 플레이오프가 기다리고 있고, 이틀 뒤에 무리뉴의 친정팀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아, 맨유 원정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일정을 지금 쭉 봤을 때 원정 지옥이에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원정 경기가 엄청 많고, 토트넘 팬들은 이게 다 이 아스날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토트넘 팬은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또 더군다나 강력한 더비 라이벌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스날 팬들은 뭐 잘 갔다 오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스날도 일정이 굉장히 거지 같습니다. 네,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아까 종윤형이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해요. 무리뉴가 선발 라인업을 두 개로 따로 꾸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좀 유스 선수를 위주로 내보낼 경기는 내보내고 또 주전 선수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중할 경기는 빡 집중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K리그 얘기긴 한데 작년 시즌에 그렇게 운영을 했었잖아요. 왜냐면 상주 같은 경우는 항상 전역자가 발생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탈을 했을 때 전력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항상 9월, 10월쯤 되면 되게 흔들려요. 8월 말에 전역자가 되게 확 나오거든. 그래서 어찌됐건 상주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듯이 토트넘 역시도 그러니까 예전 클럽이 클럽 월드컵 때문에 리버풀 맞아요. 그 경기에서 이제 유스 선수들 다 내보냈잖아요. 그것처럼 선택과 집중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팬들은 이렇길 바라고 그다음에 아마 구단 내부적으로도 이런 소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어요. 뭐죠? 로테를 돌려서 그 흐름이 깨지는 순간 팀의 사이클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겨요. 아, 뭐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생각을 그리고 할 수 있죠. 감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속내를 드러내진 않으니까 인터뷰는 사실 항상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인터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감독 인터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 경기도 버릴 수 없다 우리는. 우리는 뭐,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려고 한다. 그건 어쨌든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야. 교과서적인 인터뷰죠. 솔직히 거기도 얘기하면. 바깥도 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 버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그럴 순 없죠. 그거는 미친 인터뷰지. 어찌됐건 그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이 또 있는데. 그럼 그래서 내심 어떻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리그컵에서
빨리 떨어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네. 있죠.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집중. 아예 처음부터 그냥 여긴 배제하자. 네. 그러나 선수들이랑 감독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네. 그건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아스날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리그 초반 일정이 되게 빡빡해요. 아스날도 12일에 개막전 풀럼 원정 갔다 오는데 20일에 웨스트햄이랑 이제 홈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기겠지? 고할 수 없죠. 축구공은 둥근데. 승리. 네. 승리. 승리. 네. 웨스트햄까지. 승 가야지. 승리. 자, 근데 이제 이 다음에 22일 날 레스터 시티랑 리그컵 원정이 있습니다. 패. 떨어져. 자, 리그컵 버려. 그냥 좀 일찌감치 버린다. 자, 그리고 29일 날 리버풀 원정이 있습니다. 승. 뭔 승이야? 최근에 이겼잖아. 인정합니다. 그래. 네, 오케이. 승. 자, 자,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하면 모릅니다. 오케이. 그럼 그럼 질 집니다. 수도 있고.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 안 되면 아스날의 승. 자, 일단 3승 1패. 음. 리그 기준으로 3연승. 자, 그다음 10월 3일 날 셰필드 홈 경기 있습니다. 이기지 이거 홈이. 에미레이츠에서 가면. 네. 오케이. 홈. 승. 자, 10월 17일 맨시티 원정. 승. 왜 승? 에페컵 이겼잖아요. 에페컵이 아니지. 저기 거기 뭐야 그거. 리그에서 이겼잖아. 네. 오케이. 알겠어요. 네. 승. 그럼 뭐 5연승이야? 봐봐. 자, 그다음 24일 레스터 시티 홈 경기. 이건 이깁니다. 왜냐하면 리그컵 버리고 리그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홈 경기니까. 그렇지. 자, 그리고 10월 31일 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 있습니다. 맨유 원정 무. 6승 1무. 그럼 1위 가능하지 않습니까? 뇌절 존나 하네, 진짜. 6승 1무요? 희망사항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풀럼 원정은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승격한 팀이니까. 웨스트햄 홈 이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2연승. 리브 원정 집니다. 네. 2승 1패. 셰필드 홈 무승부각. 2승 1무 1패. 맨시티 원정 패. 2승 1무 2패. 레스터 시티 홈 무. 2승 2무 2패. 그 다음에 맨유 원정 패. 2승 2무 3패네 그러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잡는 팀이 풀럼이랑 웨스트햄밖에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건 네네. 최악의 상황이고. 네, 최고의 상황은 6승 1무고. 6승 1무. 최고의 상황은 7승. 7승. 진짜 뇌절 존나 하네 진짜. 야 바라지도 못하냐? 바랄 수 있지. 아니, 그러면 어떤 팀 팬이 다 이기길 바라지. 아니 그러니까 너무 형 표정이 뻔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럴 수 있다는 것 마냥.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스날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6승은 좀. 여기에서 총 6경기, 7경기, 7경기, 리그 7경기. 리그 7경기면 일정이 빡빡한 편이잖아. 맨유 원정, 리버풀 원정 있고 맨시티 원정이 다 있잖아. 그러면 요거 3경기를 빼고 나머지 4승을 챙기면 이득. 그럼 4승 3패에도 이득이다. 4승 3패에서 한 경기라도 무승부로 바꿀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한 거. 그 3패 중에 한 경기를. 그렇지. 오케이. 그게 현실적으로 좀 최애 어떤 선의 결과를 내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어쨌든 아스날도 일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토트넘이 워낙에 지옥이라서 이게 좀 되게 잘못하면 손이 다 뛴다. 싹 다 뛸 수도 있어.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하니까. 뭐 어찌됐건 다음 주 이제 바로 이제 다가오는 주가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니까 이 토트넘과 에버튼 경기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